NO라고 외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오늘은 조직 내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 NO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C채널 LBC에서 보내드리는 NO라고 외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전에 NO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광고 카피였었죠.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카피가 있었는데 그 뒤로 NO라고 외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NO라고 외칠 줄 아는 사람들이 보는 피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 순간에 겪는 피해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겪는 피해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NO라고 외칠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NO라고 외치고 기분 좋게 그 상황을 혹은 그 조직을 떠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 조직에서의 그 사람이 얻을 수 있었던 혜택은 다 포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피해라면 피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NO라고 외치는 순간 기분은 후련하니까 그거를 플러스로 본다면 플러스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여기서 NO라고 외치는 것,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 내가 NO라고 외치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주장을 지적해준 혹은 내 주장의 단점을 파악해준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에게 무안을 준, 나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그 불쾌감으로 기억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 기억의 시스템이 그래요. 인간은 무언가를 기억할 때 어떠한 상황을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우선해서 기억하는 건 그 상황에서의 감정입니다. 물론 상황도 기억을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 감정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별해서 슬펐어. 그러면 그 사람과 이별했던 그 순간의 장면이나 이런 것보다 그 슬픈 감정이 더 오래 남아서 어느 순간 내가 그 장면을 떠올려 볼 때 슬픔부터 떠오르고 그 슬픔에 맞춰서 장면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별했던 그 순간을 영화로 찍어 놓은 것과 실제 내 기억을 돌려본 게 10년이 지나서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실제로 그 상황에서는 슬픈 나의 모습만 있었고 그날은 날씨도 화창하고 그 사람은 밝게 웃으며 떠나갔을지 모르는데 내가 기억하는 그 상황은 비가 오고 있고 그 사람은 엉엉 울고 있고 감정이 기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가 NO라고 외쳤을 때 상대는 어쨌건 거부를 당했고 무안을 당했고 불쾌함을 느꼈을 겁니다. 꼭 불쾌함이 아니어도 민망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부정적인 감정 무언가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기억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 기억이 재구성됐을 때 나만 NO라고 외쳤다면 나만 그 사람 기억 속에 부정적인 인간으로 남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알리고 다닐 겁니다. 나의 평판이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NO라고 외쳤을 때 그것을 좋아해 준 사람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면서 내가 NO라고 외친 것을 응원했던 사람들조차 어느 순간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사악하고 기회주의자여서 그렇다, 박쥐 같은 놈들, 나는 영웅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인간 기억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방금 그 영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NO라고 외치면 영웅 같아요. 왠지 아무도 못하는 걸 나만 하니까.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나만 무언가를 했다는 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시스템을 내가 어겼다고 인식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아까는 이제 감정기억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고 이건 시스템에서 벗어난 사람, 즉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 공통점이 없는 사람, 차이점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화술이나 아니면 이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미러링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면서 라포를 쌓는다, 서로 신뢰를 쌓는다 그런 건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 차이점을 굳이 드러내서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그게 만들어낼 인간관계에서의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인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스템의 불안한 요소가 됩니다. 그 조직 내에서 불안한 요소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게 돼요. 내가 옳은 말을 했을지언정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NO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NO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NO라고 말을 하는 그 상대의 말의 진위는 뭘까? 속마음은 뭘까? 저 말의 의도는 뭘까? 그거를 한 번 더 곱씹어 보십시오. 저 사람 입장이 돼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나? 내가 이걸 NO라고 했을 때, 이걸 반대했을 때 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나? 다른 대안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가? 만약 그게 없다, 내 생각에도 없다라고 생각되면 NO라고 말해봤자 그건 비난이 될 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일단 방법이 없을 때는 일단 노라고 하지 않고 방법을 찾은 다음에 방법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과 이 방법을 비교하면서 들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찾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노라고 말해서 얻어야 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러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지금 뭐 조직 내의 변화예요. 안 돼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갈 일이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뭐 즉흥적으로 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을 훨씬 더 다듬어서 세련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게 무언가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것과 조직의 목적과 부합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돼요. 제 월급 올려주십시오. 이거는 조직의 목적과 부합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 월급을 올려줘서 내가 이 회사에 만족하고 열심히 다니면 나같이 훌륭한 직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조직의 그것과 부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뭐 방금처럼 월급을 올려주는 것 자체는 그게 나만의 이기적인 걸 수도 있고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는 걸 수도 있겠죠. 조직이 지금 불합리하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런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그건 내가 조직을 떠나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조직에게도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니까 그거는 노라고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세련되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나만 좋다. 내 월급이 올라가면 나만 좋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게 과연 타당한가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목적과 나의 목적을 비교해서 그 타당성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 이 세 가지.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라. 상대의 의도 그리고 대안이 없는지. 그러면 노라고 하지 말고 대안을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대안을 조심스럽게 비교해 가면서 같이 접근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팀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나의 목적에 과연 노라고 하는 것이 최선인가. 그러면 그 목적으로 가는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그럼 저 사람한테 먼저 뭘 제안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리고 나의 제안 자체가, 나의 목적 자체가 이 조직 내에 이 여럿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만약에 부합하면 팀을 만들면 좋습니다. 여론을 형성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을 같이 의논을 하고 영웅과 악당이 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접근하면 굉장히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나 개인이 영웅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우리가 영웅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는 다 영웅이 있죠. 하지만 조직에는 원인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악당이라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어떠한 원인이 있는 거고요. 누군가 영웅이 그 조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그 조직을 바꾸는 거죠. 좀 더 여러분들이 시각을 넓혀서 그 노라고 말하고 싶은 그 상황을 대처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 노라고 말하는 방법, 노라고 말해야 할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말하기 방법은 대화의 클래스 저희 재생 목록 영상을 쭉 보시면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고요. 나중에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릴 NLP 쪽에 잠입명령어 이런 쪽에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 힌트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그런 날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C에서 진행하는 매주 일요일 오프라인 강좌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